그의 여름의 장마는 유난히 더 질기고 음습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비는 며칠째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캠퍼스의 배수시설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곳곳이 늪처럼 질척거렸습니다. 1년 전 그날도 폭우 경보로 인해 오후 강의가 전면 휴강된 날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들어오려 문을 두드리는 소음처럼 들리던 오후, 저와 서윤, 혜령, 태희, 그리고 미명, 이렇게 5명의 연극 동아리 부원들은 학생회관 가장 깊숙한 지하 동아리방에 고립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음이나 사람들의 말소리는 두꺼운 콘크리트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물속에 잠긴 섬과 같았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지하 공기는 무거웠고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진득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본래 창고로 쓰이던 그 방 한쪽 구석에는 10년 전 회원들의 잇따른 실종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 이상 증세로 강제 폐부되었다는 전설 속의 동아리, 민소 견고회의 유물들이 처분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낡은 장식장 위,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하회탈과 각시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묘한 것은 그 탈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나무를 깎아 만든 조형물일 뿐인데 실이 벗겨진 룩매가 묘하게 살아서 우리를 관찰하는 듯한 끈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전압 불안정으로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탈들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웃음의 각도가 교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애써 그 불쾌한 시선을 무시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킬킬거리는 듯한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료함과 눅눅한 불쾌감이 공존하던 침묵을 깬 것은 태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남들을 겁주는 괴담을 즐겨하던 터라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던 건 알지?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지하복도 끝에서 물에 젖은 맨발 자국 소리가 들린대.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찹 하고. 태희의 이야기는 뻔할 레퍼토리였지만 빗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리자 기묘한 현실감을 띄었습니다. 미명은 불쾌한 듯 팔짱을 끼며 몸을 떨었고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태희의 농담을 외면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던 혜령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아리의 실세이자 나의 동기인 그녀는 매사에 거침없는 성격이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들뜬 목소리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냥 무서운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없잖아. 우리 직접 확인해볼까? 분신사바 어때?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눅눅했던 공기가 일순간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사이 혜령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서윤은 한 학번 후배로 평소에도 심약하고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던 아이였습니다. 혜령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집요하게 서윤을 응시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나랑 하자. 너 영감 같은 거 잘 느낀다고 했잖아? 언니, 전 싫어요. 기분도 이상하고 여기 느낌이 안 좋아요. 서윤이 창백해진 얼굴로 거절했지만 혜령은 이미 가방에서 붉은색 볼펜과 구겨진 흰 종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혜령의 눈빛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배로서의 강압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단 내의 미묘한 권력 관계 속에서 서율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혜령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펜을 맞잡았고 나머지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서윤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혜령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혜령의 입술이 달싹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5위대 9다 사이. 주문이 반복될수록 지하방의 공기가 물리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파열음을 내며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벽에 걸린 탈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벽에서 기어 나오는 듯 일렁였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지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소품들 사이에서 검은 바퀴벌레 떼가 스르르 기어 나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가 눈을 깜빡이자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피로 탓이라 여기기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십 명의 사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숨을 죽인 채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잡은 붉은 펜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그것은 볼펜이 종이를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칠판을 긁어내거나 손톱으로 유리를 긁어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지만 더 무서운 것은 서윤의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혜령의 얼굴이 아닌 혜령의 왼쪽 어깨 너머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왜 그래? 어디 봐? 미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이미 초점을 잃고 탁하게 풀려 있었고 잡은 손은 비정상적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하는 의미 없는 단말말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혜령은 펜이 움직인다는 흥분에 도취되어 서윤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셨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제 짝이 저를 싫어하나요? 그 순간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채야 펜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가가 비가 북 디디디. 펜은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찢어밟을 듯 난폭하게 원을 그리며 검게 칠해대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고 책상 위로 붉은 잉크가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혜령이 놀라 손을 때려 했지만 서윤의 손이 쇠고랑처럼 혜령의 손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혜령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아, 이거 놔. 손 부러지겠어. 아프다고. 혜령의 비명에도 서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의 손아귀 힘은 점점 더 강해져 혜령의 손가락 뼈가 으스러질 듯한 오드득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고개 숙이고 있던 서윤의 입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십 명의 노인과 아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 송대를 긁어내는 듯한 닭성이었습니다. 문이 없어. 놈이 문을 막고 있어. 서윤의 절규가 지하 방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윤을 떼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몸은 이미 인간의 관절 가동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가 거미처럼 기괴한 각도로 뚝 소리를 내며 꺾이더니 상체가 뒤로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천장에 눈이 있어. 바닥에도 눈이 있어. 다 보고 있어. 빈 껍데기들이 쳐다봐. 서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손톱이 뒤집어지고 생살이 찢겨 피가 낭자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태희와 내가 달려들어 그녀의 팔다리를 붙잡았지만 그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력에 우리는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튕겨 나갔습니다. 서윤의 눈은 흰자위만 드러낸 채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과 피가 섞여 흘러나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동아리방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급기야 형광등이 펑소리를 내며 터져버려 암흑천지가 되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서윤의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긁는 축축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윤은 마지막으로 나갈 수가 없어. 라는 쉰 목소리를 내뱉고는 실끄러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실신했습니다. 그 후의 일은 마치 파편화된 기억처럼 흐릿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서윤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혜령은 으스러진 손을 부여잡고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었고 태희와 미명은 구석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기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서열은 정신병동에 입원했고 퇴원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견디지 못한 태희와 미명은 그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저와 혜령뿐이었지만 우리 역시 서로를 피하며 그날의 기억을 굳게 봉인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졸업을 앞둔 늦가을, 캠퍼스의 은행잎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가던 어느 날, 혜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혜령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고 당당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밑은 쾌하게 검었고 피부는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한여름에도 긴 소매옷을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찻잔을 쥐고 있는 손목이 양상하게 말라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나 유학 가. 도망치는 거야. 혜령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카페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혜령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손으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누군가가 아주 강한 힘으로 움켜쥔 듯한 시퍼런 손 자국멍이 선명했습니다. 2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상처였지만 멍은 어제 생긴 것처럼 붉고 푸르게 번져 있었습니다. 더욱 희이한 것은 그 손자국의 길이가 사람의 것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혜령이 손을 떨 때마다 멍 자국이 마치 꿈틀거리며 손목을 더 조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탈들 그냥 소품이 아니었어. 혜령이 읊조리던 말을 이었습니다. 민속연구의 선배들이 무당집에서 훔쳐온 거래. 귀신을 쫓는 탈이 아니라 귀신을 담아두는 그릇이었던 거야. 그 방 자체가 영적인 감옥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 몸에 있던 놈이 거기서 반응한 거야.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령은 찻잔을 내려놓고 공포에 질려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서윤이가 미쳐버린 진짜 이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는 귀신을 부른 게 아니었어. 펜을 잡았을 때 서윤이는 내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지. 기억나? 그날의 기억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일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응시하던 곳. 혜령의 등 뒤 텅 빈 허공. 서윤이는 본 거야. 내 어깨 위에 이미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는 걸. 혜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귀신은 우리가 부르기 전부터 내 몸에 붙어 있었어. 분신사바는 놈이 움직일 핑계였을 뿐이지. 그런데 나갈 문이 없었던 거야. 그 방은 너무 깊고 탈들이 만든 결계와 폭우 때문에 놈은 갇혀 있었으니까. 놈은 새로운 통로가 필요했어.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서윤이에게 옮겨가려 했던 거야. 그럼 서윤이가 문이 없다고 소리친 건 그래, 내 몸에서 나가 서윤이에게 억지로 들어가려 했는데 서윤이가 너무 약해서 그릇이 깨져버린 거지. 결국 놈은 완전히 옮겨가지 못하고 다시 나를 문으로 삼아 밖으로 나온 거야.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혜령이 입술을 깨물며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놈이 서윤이의 알맹이를 찢어발겨 먹어버렸어. 서윤이가 병원에 껍데기만 남은 건 그 때문이야. 영혼의 일부가 놈에게 뜯겨나간 거라고. 혜령은 자신의 손목을 조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떼어내려는 등 멍 자국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그녀에게 다시 돌아온 존재가 그녀를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소유의 표식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절대로 그 동아리 방에 가지 마. 아직도 그곳엔 주인 잃은 빈탈들이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혜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2년 전 그날처럼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2년 전의 그 지하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혜령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흐려진 탓일까요? 혜령의 등 뒤에 무언가가 엎여있는 듯한 기이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혜령의 등에 엎여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검은 덩어리였습니다. 긴 팔과 다리로 혜령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것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혜령이 멀어지는 순간 그녀의 등에 엎인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카페 안의 나를, 정확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2년 전 정신을 놓고 미쳐버린, 아니 영혼을 뜯어먹힌 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 가죽을 뜯어내 달처럼 뒤집어 쓴 그 안에 무언가였습니다. 눈구멍은 뻥 뚫려 그 안에 시커먼 어둠만 이따리를 틀고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리를 뚫고 내리에 직접 박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너야? 그 존재는 혜령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고 기괴하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불러온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나는 카페 유리에 비친 내 어깨 너머를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등 뒤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숨죽여 얻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질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보낼 경고장입니다.